다음 뉴스 하나 넘어갈게요. 자, 증권맨들이 회사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도 워라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나태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자, 증권맨들은 보통 대학교에서 문과생들, 상경계생들 많이 갑니다. 왜? 제일 많이 뽑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증권사, 은행 갑니다. 연봉 엄청 높아요. 연봉이 한 7천 냅니다. 대부분 초봉이 한 7천 돼요. 과거 10년 전에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 5천 은행권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신입사원도 한 7, 8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예, 세월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이 증권사나 은행, 즉 금융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옮긴다고 합니다. 네. 어디로 옮길까요?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뭐 이런 데로 가고요. 또는 핀테크 기업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네, 이런 데도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된 둥지를 떠나 핀테크로 금융 매기 성장에 베팅한 증권맨들, 연봉 줄어도 혁신의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핀테크 기업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두나무, 전통 금융기업은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한국금융지주죠. 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참 밝습니다. 밝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습득하는, 그리고 연봉이 높다고 알려진 이런 증권맨들, 그리고 금융맨들이 이 직을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 핀테크나 뭐 이런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 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너무 지금 사고방식,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조업 사고방식에. 예, 상명하복. 그리고 벤치마킹. 남들을 이끌어가는, 그 선도하는, 그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벤치마킹 하는 정도에서만 끝내려고 하는, 네, 그렇게 정체된 삶에서, 네, 생활하고 있는 건지로 몰라요. 하지만 지금 MZ세대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MZ세대에서 사무직 노조가 출범했을 정도로 뭔가 혁신적인, 도전적인, 네, 그런 세대가 다시 생겨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자, 과거에 제가 30대 후반인데, 저 때 뭐 80년대생들, 80년대 태어나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70년대 마찬가지예요. 공감하시겠지만, 일단 학생 수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 저희 반에도 한 60명 정도, 운동부 애들이 했는데 3, 4명 정도 있었는데, 60명 정도였는데, 이 60명이 치고받고 경쟁을 해야지, 고등학교도 그때는 뭐 시험 쳐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또 수능 봐서 들어가잖아요. 이 경쟁을 빡세게 해야지 인서울이라도 갑니다. 인서울이라도 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학생 수도 워낙 적고, 앞으로 대학도 가기가 저 때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기업 가서 경쟁하자, 증권업 가서 경쟁하자, 은행 가서 경쟁하자 해서 제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깨닫게 되죠. 직장까지 가서 내가 경쟁을 해야 하네? 이럽니다. 그리고 내가 경쟁을 너무 열심히 해봤자 돌아오는 게 그렇게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디로 가느냐? 공기업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기업에 있다가 공기업에 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천국이 따로 없다. 왜 그러냐? 내가 열정적이지 않고 내력 놓기만 한다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일부 공기업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일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공기업 전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들어간다 이거죠. 예. 자, 그 정도로 안정으로 이제는 뭔가 경쟁에서 지쳐서 30대, 4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다. 이런 세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20대요. 이제 갓 20대들은 갈망을 많이 합니다. 갈망. 예. 그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변화를 많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저는 아직도 밝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기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20대들 나중에 어떤 특정한 벤처기업이든 뭐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회사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하고 문득 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3년차 돼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딱 보니까 집을 살 수 없더라. 이때부터 내가 회사를 왜 열심히 다녀야지?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목적과 목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안 돼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제가 집값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뭐 이상한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그렇게 안정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서서히 올라가면 되는 거죠. 맞죠? 서서히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밑에 20대 애들도 기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조금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 서울의 그 무시무시한 하락장도 내가 올라탈 수 있었는데, 이겁니다. 자, 부동산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못해서 돈 못 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는 집을 사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네, 이 말씀 드리고 마지막 뉴스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집값이 미쳤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서민들 패닉. 집값 어쩌나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34% 감소한다고 합니다. 올해 31,211가구, 내년 24,463가구, 공급난 갈수록 심화. 올 예정단지 절반이 연내 분양 불투명, 집값 14개월째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답답하시죠? 답답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 서울에서는요 덜 오른 것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왕십리역 GTX C노선이 지나간다고, 청량리역, 왕십리역 이렇게 지나간다고 발표가 되자마자 왕십리 일대 성동구든 그 다음에 뭐 행당동, 뭐 서울숲 인근 다 1, 2역씩 그냥 뛰었어요. 예, 그냥 뛰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나라님들이 GTX 노선으로 왕십리 오케이 하니까 바로 폭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십리 못 잡았어도 뭔 상관이야. 나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저는 계속 다음에 오를 곳이 어디인지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집값 올랐네? 땡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다음에 여기가 오르겠구나. 다음에 이런 스토리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제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흡연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담배를 파는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이고요. 그런데 흡연한다는 뉴스가 아침에 모닝으로 팍 뜨자마자 그날 담배 관련 종목들은 다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물론 무조건적인 제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못 샀네? 그러면 어차피 이건 뉴스가 확실하니까 담배곽의 코팅 필름지를 어디서 만드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산 거예요. 네? 그럼 뒤늦게 올라간다는 거죠. 매출로 반영이 되니까요. 자,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뉴스만 보고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국 집값 상승, 이 뉴스 보고 본인의 지역의 집값도 폭등하겠지, 이런 생각 접어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뉴스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아시겠죠? 절대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인생은 길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평생 동안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만 60세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네?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나옵니다. 국민연금 나오면 또 대출 이자를 국민연금이 갚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면 또 든든한 우군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그 멤버십, 죄송합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적어주시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멤버십 홍보도 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 멤버십은 월 4,990원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올려주신 자산 포트폴리오나 투자의 방향,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멤버십 방송 상당히 가치가 높아요. 제 방송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딱지가 붙으신 분들이 다 멤버십이거든요. 정말 그래도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해주시니까 항상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월 4,990원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 값입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세요.